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자, 오늘 쉬는 날이라 조금 더 빨리 해서 이제 마무리 회의죠. 코로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 2차 시험에 써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공기의 절연이 파괴된다. 파괴되는 현상이다. 즉 공기의 절연, 공기라는 말과 파괴래, 공기의 절연이란 말과 파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뭐 부분적으로 이 말을 집어넣으면 돼요. 공기 절연이 뭐 다 파괴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차에서 배웠던 거 있죠. 뭐냐면 공기의 파열극한 전이 경도죠. 파열극한 전이 경도. 전이 경도가 있었죠. 이게 AC하고 DC가 달랐는데 그러니까 1cm에 두 극이 1cm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1cm가 이게 거리가 1cm다. 두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1cm. 몇 볼트가 그러면 몇 볼트면 그죠? 이게 파괴돼서 지지직하고 이 전자가 이동을 하겠냐 이거죠. 이 지직하고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라 그러죠. 코로나. 거기 AC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21.1 kV가 되죠. 센티미터당이죠. 센티미터당. 그 다음에 DC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DC는 몇 볼트죠? 예, 30 kV죠. DC가 항상 높죠. 30 kV다. kV 센티미터당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1차 때도 이미 했다는 거고. 다시 써보면 AC는 21.1 kV 센티미터당, DC는 30 kV 센티미터당.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킬로볼트입니다. 단위가. 그럼 코로나는 이런 얘기죠. 이제 송전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송전탑이 서 있는데 전선이 거쳐서 이렇게 가겠죠. 가겠는데 여기에 말하자면은 송전선을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흘러가는데 여기 막 그 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가 누설이 되는 거다. 예, 그 전력의 손실이라고 봐야죠. 전력의 손실. 그래서 프루스로만 빛을 내면서 이제 방전되는 일종의 방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력 송전에서 이걸 방지해야죠. 방지. 그죠? 이걸 줄여야지 최대한. 왜? 이제 이 전류를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을 이렇게 호스에다 보낼 때 물이 이제 줄줄 새 나오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물이 가긴 가는데 이제 새 나가니까 손실이 새는 거예요. 손실. 그 전류의 손실이 된다. 전력의 손실이 된다. 그래서 이걸 방지해야 된다. 그럼 방지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공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을 언제 발생하는지 코로나 발생 요 임계전압이 있죠. 임계전압. 임계란 얘기는 임계란 얘기는 그 수치를 넘어가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공식을 우리가 1차 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차 때 했던 걸 써보면 코로나 임계전압식이 있죠. 자, 이 제로는 여기 처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24.3이 들어가죠. 24.3이 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M0 이렇게니까 M1 델타 D 로그 10 하기를 R분의 D로 하고 우리 킬로볼트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언제 이게 임계 전압이니까 요 전압을 벗어나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 그러면은 발생을 발생을 요걸 지나쳐서 올라가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이 임계 전압은 낮춰야 되겠어요? 높여야 되겠어요? 이게 임계 전압이 높아야죠. 그죠? 근데 이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임계 전압 수치가 임계치가 여기다. 예?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임계치다. 여기 임계치다. 그럼 요거보다 넘어가면 여기 임계치의 전압이 있는데 요거보다 전압이 넘어가면 그죠? 발생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요 임계치 아래에 전압이 걸리면 그죠? 어떤 전압이 걸리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근데 여기 요 펜스를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요 펜스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가 막 지지직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압이 5보다 낮으면 되겠죠. 그럼 위에 다 써 있잖아요. 에, 그러면 공식을 보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24.3 요건 상수죠. 그러니까 요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냥 두고 M0는 뭐냐면 M0는 전선의 표면 개수입니다. 전선 표면 개수. 표면 개수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전선이 매끄러운가 하는 매끄러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선의 매끄러움 정도. 이게 단선일수록 낫죠. 단선 같은 경우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죠. 이게 매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연선의 경우에는 저 송전선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강심 철심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선들이 작은 소선들이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송전선을 전부 다 단선으로 하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연선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그 표면 개수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표면이 매끄럽도록 송전선이라도 매끄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스크래치가 난다든가 이러면은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뾰족한 부분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원들이 전부터에 올라가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곳을 수리하는 뭐 이런 영상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M1인데 M1은 뭐냐? 요 M1은 날씨 계수라 그러죠. 뭐라고요? 날씨 계수. 보통 이제 천우 계수라고 또 부르는 날씨 계수. 날씨에 따라서 생기는 건데 날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좋길 바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면 더 자주 발생하고요. 맑으면 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기압과도 관계 있는데 다음 거를 보면 델타 값이 있죠. 델타 값. 요 델타가 있는데 요 델타는 뭐냐면은 상대 공기 밀도라 그러죠. 상대 공기 밀도다. 뭐라고요? 상대 공기 밀도. 상대 공기 밀도다. 그럼 이제 상대 공기 밀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델타 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273 플러스 t분의 0.386 바가 되겠죠. 자, 기압. 위에 있는 거는 요거의 B가 뜻하는 거는 기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의 거 T는 온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델타 값이 높을수록 코로나가 안 발생하는 거죠. 낮을수록.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온도하고의 관계를 살펴보면 반비례 관계죠. 온도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값이 커지면 이게 작아지죠. 그죠? 위에 기압은 어떻게 돼요? 기압이 커지면 이건 비례 관계니까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압은 어떻게 해요?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을수록 좋다. 그럼 산 꼭대기가 높아요? 산 아래가 높아요?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땅에 가까울수록 저지대일수록 기압이 높죠. 그러니까 어디가 낮아요? 산 꼭대기.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죠.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죠.
그래서 많이 발생할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떨어지죠. 그러면 온도가 낮을수록 그죠? 낮을수록 여기 올라가죠. 그럼 코로나가 안 생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가야지 델타 값이. 델타 값이 올라가야지 요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임계 전압이.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올라가는 거죠. 낮을수록. 이렇게 낮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겨울철에 그죠? 온도가 낮잖아요. 겨울철에 온도가 이게 낮으니까 그죠? 요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더 안 생긴다. 덜 생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겨울철에는 잘 안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 관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 델타 값이 예, 요 비례 관계로 봤을 때 T분의 B다. 이렇게 온도분의 기압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비례 관계식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계 전압식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방금 얘기 드렸던 것도 잘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산꼭대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름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잘 남지 않을까요? 어쨌든 anyway 원하는 대로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까요?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이 점에서 봐야 되는데 요 D는 전선의 지름입니다. 전선 지름이고요. 여기 R은 전선의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다음에 요 D인데 D는 뭐라 그래요? 전선 간 거리입니다. 전선 간 거리. 전선 간 거리가 이게 넓어지면은 좋겠죠. 요 거리에 따라서 커지면. 하지만 이거 엄청 떨어져야 됩니다. 엄청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뭐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게 어디예요? UT.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전선 지름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한다. 크게 한다. 이게 되겠죠. 이게 뭐 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아래 반지름이 있는데요. 반지름하고 요 D하고 요거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요건 로그 값이기 때문에 로그 값이라서 이게 미미합니다. 이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선의 지름이 키포인트다. 전선의 지름을 아, 크게 해야 된다. 굵은 선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 무작정 굵은 선을 쓸 수는 없고 돈도 들고 하니까 적정한 선에서 지금 뭐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다. 송전선을 전선의 굵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 및 대책.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영향으로 보면은 영향 첫 번째는 코로나 손실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손실이 발생한다. 아까 제가 이제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전력 손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보다 코로나 손실이라고 답을 하는 게 좋겠죠. 전력 손실이라 그러면 보통 전선에서는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첫 번째 여기 이제 저항에 의한 열이 발생하죠. 열 이게 뭐예요? 저항에 의해서 임피던스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손실도 여기에도 전력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한 손실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전력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냥 전력 손실하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할 때는 그냥 코로나 손실로 답을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공기절연 있죠. 공기절연 절연이 파괴되면 여기서 오존이 발생합니다. 오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오존으로 인해서 전선이 부식이 되죠. 자, 그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오존을 물어보죠. 전선의 부식에 대해서 답을 하라. 왜 그 원인이 뭐냐 할 때 오존이 발생한다. 보통 필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나 코로나에 대한 이제 방지 대책을 이제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전선의 부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존 발생으로 전선이 부식이 된다. 이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영향이 오존의 발생, 오존 발생으로 어떻게 해요? 전선 부식이 된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직지직 하면서요. 여기 이제 소음이 발생합니다. 지직지직 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 소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음이 발생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선의 유도 장애도 발생하게 됩니다. 유도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통신선으로 봐야 되겠죠. 뭐 통신선, 약전선이니까 통신선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까지 쓴 게 이제 코로나의 영향에 관한 거죠. 요 영향.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좀 딱딱 정리해서 하나, 둘, 셋, 넷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넣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 소호 리액터 접지 한계는 거 있죠. 접지 시 소호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크가 발생하고 코로나19 하면은 그거에 의한 그죠? 아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호 리액터 접시해가지고 그걸 없애줘야 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적군이 많이 몰려오니까 다 쳐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5가지 암기하시고 앞에 4가지 정도는 좀 꼭 기억을 한다. 여기다 하나, 둘, 셋, 4가지 정도. 보통 시험에서는 뭐 코로나의 영향을 써라. 뭐 2가지 써라. 뭐 2가지 이상 써라. 뭐 3가지를 써라. 이러면 자, 기억을 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요 코로나 손실 있죠. 요 코로나 손실 이거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이거를 또 계산을 한 사람이 있죠. 실험을 통해서 계산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 나온 식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실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코로나 손실량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손실식. 요거 이제 PC라고 보고요. 이렇게 코로나 손실. 요거는 자 이렇게 델타 241. 아까는 24.3이 나왔죠. 그죠? 이 숫자가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요거 다 1차 때 했던 거죠. F 플러스 25. 제가 이거 1차 시험 보면서
시험에서 이거 이제 공식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잘 외웠는데 뭐 틀린 적이 있어요. 뭐 단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루트에 이렇게 되죠. 루트에 자 이렇게 루트하고 자 분모에 2d 위에는 d 스몰 d 쓰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제로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가 킬로와트 퍼 킬로미터 킬로메타당이죠. 퍼 선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당 1km마다 발생하는 그 손실이 되겠다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D는 뭡니까? 전선의 지름, 전선 지름이 되겠죠. D는 선간거리, 전선간거리, 전선 간 거리가 되겠고, E는 뭐예요? 대지전압, 대지전압. 이 제로는 코로나 임계전압이죠. 임계전압이 된다. 이 단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킬로와트라는 거 킬로미터당입니다. 선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전선로에 있어서 대지전압과 임계전압의 차의 제곱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F는 주파수가 되겠죠. 뭐 보나마나 주파수가 되겠고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아까 나온 거 자, 상대 공기 밀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상대 공기 밀도 델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델타 값이 T분의 B였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방지 대책이다. 어떻게 하면 방지를 할 수 있냐? 이미 뭐 앞에 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임계전압, 코로나 임계전압이죠. 이 제로값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게 해야 돼요, 낮게, 높아요, 낮아요. 어느 거예요? 높게 해야죠. 그죠? 이 코로나 임계전압을 높게 한다. 아까 공식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계전압, 코로나 임계전압을 어떻게 해요? 높게 한다. 높게 한다. 아까 나왔죠. 뭐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전선이 있다 그러면 자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게 이제 복도체 또는 굵은 전선을 쓴다 그러죠. 복도체. 아까 지름을 크게 한다고 복도체. 이제 굵은 선을 쓰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일단은 보면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죠. 전선 표면. 아까 다 했던 얘기예요. 전선 표면을 어떻게 해요? 매끄럽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방지하는 거죠. 자, 이 얘기인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뭐 세 개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윙계 전압을 높게 하려면 아까 식이 어떻게 E0는 24.3 이렇게죠. M0, M1 델타 D의 로그 10 하기를 R분의 D의 킬로볼트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뭐라 그랬죠? 이 D값 전선 지름을 크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방지 대책이라는 게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복도차란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전선을 굵은 전선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전선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큰 전선을 쓰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고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 지지대를 크게 세워야 되고 엄청 이게 유지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그래서 쓰는 게 자, 요거죠. 요 이제 전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전선을 분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등분으로 쪼개요. 그죠? 쪼개서 여기가 1, 2, 3,
4라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전선을 이렇게 각각 분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큰 전선을 쓰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굵은 전선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복도체라고 그래요. 복도체. 이 분할하는 거를 우리가 복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경감 대책감 코로나 나오면은 복도체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던 게 바로 이런 효과를 위해서 그런 거죠. 물론 이걸 이제 다도체라고도 하죠. 다도체. 도체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코로나 방지 대책하면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복도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다도체, 복도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차 때부터 많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복도체에 대해서 또 보면 이제 시험에서 복도체의 좋은 점은 뭔가, 장점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선을 가벼운 거, 이게 작은 전선을 쓰면서 전선이 굵은 전선을 쓰는 효과를 나타낸다. 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선이 어떻게 돼요? 전선. 가벼운 선을 쓰면서 가벼운 전선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무거운 전선. 여기서 지름이 큰 걸 얘기하는 거죠. 무거운 전선을 쓰는 효과를 낸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걸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자, 이런 거를 생각한다. 그 아까 임계 전압식 얘기할 때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져요, 낮아요? 높아지죠. 높아지고 상승하여서 어떻게 돼요?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됐어요? 전력 손실이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용 전류가 증가하죠. 증가. 송전 용량이 어떻게 돼요? 송전 용량이 커지죠. 증대된다.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코로나 손실이 코로나 손실도 줄어든다. 어떻게 보면 뭐 그 얘기 같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전선 표면 전이 경도 전이 경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낮아져야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인덕턴스가 감소해. 인덕턴스가 감소하여 어, 용량이 증대된다. 이제 송전 용량, 정전 용량이 증대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인덕턴스가 감소한다. 이 인덕턴스 값은 전선이 굵어지면 감소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인덕턴스가 감소하고 줄어들고, 그죠? 정전 용량은 아까 얘기했던 정전 용량은 증가하는 거죠. 요건 서로 이제 반대 개념이 있는 거죠. 그죠? 완전히 대립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낮아지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5번의 내용을 조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걸 써볼까요? 인덕턴스 값에 관한 식이죠. L 값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L은 0.05 플러스 0.4605 외운 거 생각나시죠? 하기를 그 다음에 로그 하죠. R분의 D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요게 이제 언제요? 단도체일 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게 단도체일 때 그렇다. 이 단도체.
그럼 이게 복도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도체일 때. 복도체일 때 어떻게 여기 도체수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게 n. 이게 도체수. 몇 도체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시고 여기 이제 반지름이 이제 등가 반지름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가 반지름이 된다. 이때는 등가 반지름. 여기서 이제 등가 반지름을 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이걸 R2로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커진다는 얘기죠. 커진다는 얘기. 그러면 요게 어쨌든 이제 커진다는 얘기고 커지면은 여기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요게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다도체를 쓰는 경우에 요거 n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요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요게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 복도체를 쓰면 여기 이제 복도체 얘기했지만 요 복도체를 쓰면 L 값이 결국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 값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정전 용량은 반대니까 커진다. 이것도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인덕턴스가 감소하고 정전 용량이 이제 증가한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더 보면요, 우리가 이 말은 리액턴스가 감소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보면 리액턴스를 우리가 x라 그랬죠. x라 그럴 때 리액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xl이 있고 xc가 있죠. xl 값은 어떻게 되죠? 오메가 l 이렇게 표시하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예, 감소하는 거니까 요게 감소하는 거고 이게 감소하는 거죠. 여기서는 C 값이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C 값이 올라가면 요게 C 값이니까 C 값이 올라가면 작아지겠죠. 이게 작아지겠죠. 여기도 작아지고 여기도 작아지고 그래서 이 리액턴스 값이 작아진다. 리액턴스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요게 단위가 ohm이죠. 저항이니까 ohm이 됩니다. 그럼 저항 ohm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저항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저항이 줄어들면 전류가 더 잘 흐르겠죠. 많이 흐르겠죠. 전류 값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것도 뭐 허용 전류가 증가한다. 이 말이 그 말이겠죠. 뭐 전류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전력은 VI니까 I가 커지면 전체 VI 값이 커지는 거니까 전력 용량이 W 값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전압은 VI면 전압은 내려가면 어떻게 하죠? 이러면 안 되죠. 전압은 항상 정격 전압으로 가기 때문에 전압은 안 변하는 거죠. 그래도 전류량만 증가하면 전체 값이 증가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코로나 임계 전압이 상승하여 코로나를 방지한다. 인덕턴스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증대하고 그러므로 해서 허용 전류가 증가하고 송전 용량이 증대한다. 이 정도는 좀 꼭 기억을 하자 이겁니다. 이런 게 결국은 송전에 있어서 안정도를 향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보면 정전 용량이 증대된다 그랬죠. 이 정전 용량이 증대되면 C죠. C 값이 올라가게 되면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죠. 페란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뭐 거의 다 알 거예요.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송전단 전압보다 원래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쪽으로 가면 이 전압이 떨어지죠. 수전단에서.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이걸 페란티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C 때문에 생긴다.
시스템으로 생긴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로 리액터를 설치한다. 블로 리액터를 설치한다. 자, 이 정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충전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앞에서 이미 다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찾아보면 자료들이 나옵니다. 충전 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충전 전류는 IC라 그러고, C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오메가 C2로 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오메가 C에 이게 상전압이기 때문에 루트 3의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당연히 나겠죠. 2차인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요 충전 전류라고 하는 거, 요 한 상에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한 상에 기억나나요? 조금 이해를 듣자면 우리가 그 지락 전류고 하는 거 있죠. IG는 어떻게 됐죠? 오메가 C2에다가 어떻게 되죠? 3자를 붙였죠. 3자. 왜 3자가 붙었나요? 이건 세선 일괄. 선이 세 가닥. 그러니까 세 가닥의 전류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렸죠.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틀리다. 요거는 한 가닥, 요거는 세 가닥.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데 어떻게 해요? 둘 다 통일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충전 용량이 있죠. Q는 어떻게 구합니까? 3배 오메가 C2의 제곱. 요게 볼트 암페어하고 킬로볼트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볼통 이렇게 해서 킬로 볼트 암페어로 표시를 하죠. 이거 이제 충전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자가 들어가는 거는 세 가닥이다. 요거는 없으니까 여기 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1을 써서 외우시든지.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 꼭 알아야 되는 식이죠. 자, 위에 있는 이 식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비접지식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래 거는 이거 거꾸로 얘기했네. 여기에 쓴 게 여기 IG가 요게 이제 비접지식에서 얘기하는 거죠. 비접지식. 그러면 델타란 얘기 아니에요. 델타가 이렇게 쓰니까 하나, 둘, 세 개 가면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전류가 걸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 선하고 대지 간에 걸리는 요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 아래쪽에는 요 위에 쪽에 충전 전류는 뭐 접지든 비접지든 다 해당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또 자세하게 들어갔나요? 자, 또 러플리하게 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되니까. 하여튼 이 공식은 여기에 나온 거는 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충전 전류는 어떻게 해요? C가 존재하는 곳에 다 존재한다. C가 있는. 뭐 전선이 지나가면 다 C가 존재하는 거죠. 어디든지. 그러니까 모두에 해당되는 식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코로나, 그죠?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꼭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공식들도 언급한 것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꼭 머릿속에 기억했다. 시험에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쉬었다 가죠.